자,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 TC 본도 가지고 아주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뭐 지금 치열하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 간에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가운데 뭔가 봉합해 보려고 하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뭐라 그럴까요? 그 TC 본도 신규 물량 발주를 이제 SK 하이닉스가 곧 하게 되는 상황인데 한화로 이 물량이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한미로 갈 것이냐 수혜를 어느 쪽에 더 볼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들 설왕설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업계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 분들한테 진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는데 진짜 모르겠대요. 그치, 이게 지금 한미에 하는 거 보면은 하나를 키워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당장 한미의 또 장비가 더 효율적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SK 하이닉스 내에서도 담당자들 그리고 이제 임원 간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날지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장비의 어떤 그 퀄리티 혹은 그 수율 뭐 이런저런 것들 따졌을 때 어디가 더 낫다고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왜냐하면 가격을 더 높게 20%가 얼마 더 높게 쳐줬잖아요. 한화 거를. 그게 성능 때문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진짜 열받잖아요. 네,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뛰어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왜 그러면 이원화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가격을 더 쳐서 해주냐면 이걸 이제 이원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총이 투자하게끔. 맞습니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이게 계속해서 솔벤더로 끌려갈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여기 좀 이제 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SK 하이닉스에만 장비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나세미텍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첫 계약은 따낸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공급할 어떤 그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테스트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 뭐 구매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두 번 발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제 어쨌든 이제 고객사인데 또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것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 하이닉스 하이닉스인데 그래도 네, 그렇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공급 업체, 그 협력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원화를 스탑하거나 그렇게 한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좀 상상하기가 쉽진 않긴 한데,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 장비가 뭐 계속해서 성능이 더 뛰어나고 차세대 HBM 기술을 주도하기에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사결정을 지금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서로 머릿수 싸움하기 정말 바쁠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정말 강수를 둔 거잖아요. 인력들 다 철수하고 SK 하이닉스가 정말 뿔끈할 정도로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후회하거나 우리가 성급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역시 잘했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도 되는 우리만의 힘이 있어 라고 판단을 하고 있나요? 일단 한미반도체라는 회사 자체가 곽동신 회장이라는 분의 카리스마가 끌고 가는 부분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너의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일단은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일단 다 그렇게 보는 흐름들이 많고요. 지금은 그 회장님의 그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견이나 아니면 뭐 의문을 표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뭐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뭐 이제 실무자들이 의견을 내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으면 어쨌든 이제 직원들은 돌격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제 백도가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네. 이 돌이켜 보면은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이 됐든 삼성은 아니지만 마이크론이 됐든 뭔가 새로운 공급처를 수요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또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의견에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 AI 어떤 혁명에서 HBM이라는 그 산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회사가 두 개잖아요.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협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네. 근데 뭐 서로 그 판을 깨지는 않겠죠? 계란 바구니를 깨버리지는 않겠죠? 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봉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한미반도체가 더 그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 한미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워낙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의 어떤 주가 충격은 뭐 한미반도체가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R&D 투자 금액만 보면 하나세미텍이 더 공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양산도 해야 되고 또 성능에서도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하나세미텍의 앞날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하나 세미텍 입장에서는 사실 그 TC본드라는 그 아이템 자체가 쉽지는 않은 아이템이거든요. 왜냐면 글로벌에 뭐 일본 회사들도 있고 뭐 네덜란드 회사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대부분 한미반도체 아성을 넘어서지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세미텍은 거기에 진입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 회사 간의 실력 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이 한미가 제기한 특허 소송, 그다음에 한화의 무효 심판 대응, 이제 어쨌든 법적 공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누가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예상들 하나요? 사실 그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술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몰라요. 예, 뭐 사실 HPSP나 EST 같은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뭐 1심에서는 이겼다가 2심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최종심에서 어떻게 날지도 모르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뭐 삼성전자고 애플의 특허 소송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가봐야지 안다. 맞습니다. 네, 결론이 가봐야지 나봐야 안다.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양쪽 다 자신들의 재판에 자꾸 뭐 소송하고 무효 소송하고 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하나세미텍 뭐 TC본도를 넘어서 종합 반도체 장비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게 아마 목표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그 어떤 전략 혹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면 저는 뭐 지금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삼성 테크윈 예전에 그 회사 인수해서 이제 사실 반도체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잘 안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핵심 인력들을 잘 그래도 유지해 오면서 잘 아우르고 오는 것들이 사실 그 하나라는 그룹의 미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수를 해도 사실 거기 키맨들이 금방 나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참 그런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M&A 이후 하긴 M&A를 참 많이 했는데 다 성공하고 있죠 지금. 그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도 사실 후공정이 제일 취약해서 사실 TSMC에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주도했던 린준청이라는 부사장님을 영입했는데 그분이 제대로 일도 못하고 나갔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보면 한화가 참 이제 외부에서 데려온 분들 잘 대접해서 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JP모건의 전망이 TC본도 신장이 2027년까지 3배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미, 한화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쟁자들 두려워할 만한 경쟁자들 나오고 있나요? 그럼요. 이게 뭐 사실 계속해서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 뭐 이게 또 새로운 경쟁자들, 무서운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글로벌 이 후공정 밸류체인에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를 글로벌 기업들이 누가 주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온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지금 어디에 이렇게 고수들이 숨은 고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 테크 시장은 사실 방심하면 순식간에 이게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어쨌든 이런 어떤 성과를 꾸준히 내면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한화세미텍의 자금 사정은 괜찮아요? 계속 R&D를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해갈 만한 여유가 좀 있나요? 뭐 그렇게 이제 여유롭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너, 네, 지금 이제 3세가 어쨌든 맡아서 지금 이제 뭐 전략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룹 차원에서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를 믿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요새 그 한미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한화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냥 일어난 현상만 보면 한미가 더 낫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는 이제 솔밴더였고 독점 회사였는데 이제 독점이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동안에는 한미 반도체만 뭐 투자하시던 분도 이렇게 일부 비중을 뭐 이런 경쟁사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 TC본더 시장이 마이크론, 삼성전자하고는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 한미 반도체는. 일단 마이크론하고 거래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물음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네, 뭐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사이가 더 벌어질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뭐 하긴 뭐 이익을 앞에 두고서 또 기업의 어떤 성장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서는 뭐 합종 연행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뭐 어제 뭐 친구가 오늘 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삼성전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마음이? 삼성전자는 한미 반도체 장비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지. 자존심 이런 부분보다는 아마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삼성전자한테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을 지금 삼성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죠. 네. 이게 기술 유출에 대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 독점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